머리 깨질 듯한 골아픈 사건을 겪은 재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얼굴이 붉어져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걸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요즘 회사에서 난리야. 당신에 대해 누가 우리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남편은 회사의 수장이었어요. 누가 저를 음해하는 글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회사 홈페이지를 띄우자 여러 아이디로 저의 과거를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읽어보니 모두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뭐지? 여보, 내가 뭘 본 거지? 당신이 전 남편을 비명 횡사시켰다고 쓰여 있지. 당신 순수하고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여자였어? 아니야, 이건 누가 날 욕먹이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야. 절대 내 전 남편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내 전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잖아. 그건 당신의 일방적인 말이었지. 여보, 지금 회사가 이것 때문에 떠들썩해. 날 못 믿는구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이 진짜라면 내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내가 마녀 사냥당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위상과 체면이 더 중요해? 당신이 날 신뢰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감성적인 말은 하지 말고 팩트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난 절대로 전 남편을 해치지 않았어.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대충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내가 기업 회장인 당신과 재혼해서 사는 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야. 글쎄, 당신 말이 진짜인지 이 글이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이 글을 쓴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래, 금방 잡히면 알게 되겠네.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회사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서 지내. 운전기사가 별장으로 데려다 줄 거야. 뭐? 지금 나랑 별거 하자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게시판의 글 때문에? 별거 아니라니. 기업 수장한테 이런 스캔들이 얼마나 타격이 큰 줄 알아? 그리고 왜 이런 적을 둔 거야?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여러 말할 거 없이 잠시 떨어져서 지내도록 해. 저는 재혼을 한 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년 동안 고생하며 지내다가 손 내밀어준 그이와 재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믿음을 깨버리니 실망이 매우 컸답니다. 저는 별장에 갈 일은 없다고 말하며 짐을 꾸리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의 힘들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봤습니다. 20년 전 첫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건 임신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몹시 싫어해서 결혼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며 그이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2년 하고 분가하라는 조건을 걸어서 그대로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임신을 한 저에게 시모녀는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고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쉬지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 제가 다 소화해내자 시모의 여동생인 이모님의 집까지 가서 노예처럼 일했어요. 어머님, 오늘 이모님 댁에 가는 줄 알았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내 동생 집에 가서 일한 게 억울해? 네, 억울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남편과 비슷한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못난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째? 지금 네가 잘난 며느리라 이거냐? 이거 완전 착각의 늪에 빠진 기집애네. 우리 집안이 너희 친정이랑 비슷하다고? 내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어서 그렇지. 한때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현재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자꾸 절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제발 그만하시고 예뻐하지는 않더라도 가족으로만 인정해 주세요. 조용히 지내다가 분가하게 해주세요. 정말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는 애네. 야,
너는 임신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 집에 시집 못 왔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서 곧 집안을 일으킬 거야. 네, 그이가 잘해서 성공하긴 할 거예요. 저도 남편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모님 댁에 데려가서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저 홀몸도 아니잖아요? 애 하나 가졌다고 이웃새는. 야, 너 일로 와봐. 진짜 임신한 거 맞아? 그거 그냥 똥배 아니냐?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저는 자꾸만 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신 후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런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임신까지 속이고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야, 이게 미쳤나? 저 할 일 다 했으니까 들어가서 쉬어도 되죠?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당장 이리 오지 못해? 등 돌린 저의 팔을 세게 끌어당기자 소파 옆쪽에 넘어졌는데 모서리에 배를 찍고 말았어요. 하혈하면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수술을 했어요. 유산을 하고 병원에 며칠 입원했는데 남편은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였는데 연락을 해주자 몇 시간 동안 급히 운전해서 병원에 왔어요.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퇴원하고 남편의 출장지에 따라가서 바람을 쐬다가 홀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가 며칠 뒤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마음먹은 일이 있어서 혼자 올라갔답니다. 시댁에 돌아갔더니 시모녀는 저에게 팔자 좋게 놀다 오냐고 하더니 유산한 것에 대해 칠칠치 못하다고 욕을 하더군요. 저는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마음이었고 시모에게 당한 걸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애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무슨 책임? 네가 멍청하게 자빠져서 유산한 거잖아.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어머님. 그리고 옆에서 실실거리며 웃는 아가씨도 똑같고요. 내가 사람을 잘 봤네. 쟤 말하는 거 봤지? 엄마, 교육을 좀 시켜야겠는데? 새언니, 당장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사과는 내가 받아야죠. 나 아이를 잃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유산했단 말이에요. 서로 소리를 꽥꽥 지르는 상황에 어디선가 냄비가 날아와 제 머리를 쳤습니다. 머리를 맞고 잠시 쓰러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니 시모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교육하고 붕괴하려고 했는데 되레 얻어맞고 있었죠.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하고 두 모녀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몸 위를 올라타서 싸대기를 후려갈겼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두 모녀가 눈을 뜰 새 없이 폭풍 주먹을 날렸답니다. 순식간에 제가 역전을 해서 먼지가 심하게 날릴 때까지 갈겨줬답니다. 시모녀를 그렇게 만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께 유산 사실을 알렸더니 슬퍼하시면서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이젠 남편과 이혼하고 끝낼 일만 남아서 이혼 서류를 들고 밖에서 그이를 만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이혼장을 꺼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뭔가 해서 봤더니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였습니다. 비인두암? 여보 미안해. 나 암이라네. 출장 중에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비인두암이래. 아닐 거야. 잘못 나온 거겠지. 조직 검사까지 다 했어. 확실한 거야. 저는 이혼장을 꺼내지 못하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데 차마 이혼하자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녀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남편의 암이 가장 큰 사건이었으니 서로를 건들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고 일러줘서 치료에 전념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시모녀는 그때도 저에게 똑바로 수발 들라면서 명령만 엄청 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무시하고 남편에게 온 신경을 썼어요. 남편이 완치하게 되면 분가해서 시모녀와 연락을 끊고 지내자고 말할 생각이었죠. 반드시 남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좋아지다가도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어요. 수술을 했어도 암은 다 사라지지 않아 항암 치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사별해서 시댁에서 나왔고 남편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모녀는 그 돈을 받으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야, 내 아들 잡아먹으네. 너 팔자 좋게 집을 산 거야? 야, 우리 아들 보험금으로 좋은 집 샀구나. 여기 월세예요. 아무튼 내 아들 목숨값이 나왔으면 우리한테 넘겨야지. 왜 네가 처먹어? 수혜자가 저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랑 남편은 서로를 수혜자로 기재했어요. 반대로 제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이가 보험금을 받았을 거라고요. 닥쳐!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랑 결혼해서 세상을 떠난 거라고. 어머님, 그이는 암으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오랜 시간 간병을 했고요. 보험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아들 목숨값 받으러 왔으니까 당장 내놔. 이미 다 썼어요. 저 식당 차렸거든요. 보증금이랑 권리금으로 다 썼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우리가 달가운 고부 사이가 아닌 건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나도 오기 싫었거든. 그런데 내 아들 목숨값이 1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야. 우리도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니까. 절반은 내놔. 많이 봐줘서 절반만 받겠다는 거야. 돈 다 썼고 있어도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유산한 걸 생각하면 고소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이의 아이를 다시는 못 가져요. 어머님이 한 행동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요. 닥쳐. 나야말로 귀한 아들을 잃었어. 너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내 아들이라고. 어머님, 그냥 돌아가시죠. 더 말해봤자 서로 속만 상하고 화만 생기니 싸움판이라 버리고 말 겁니다. 저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이니 그냥 가세요. 저는 시모녀가 정말 보기도 싫고 가만두기 싫어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해서 보험금 타령을 하더니 제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녀를 사정없이 손찌검했습니다. 맞고 때리면서 한참 뒤에 떨어졌답니다. 보통 기집애가 아니네. 지 시애미를 이 지경으로 패는 무식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패는 무식한 며느리도 세상에 어머님 말고는 없을걸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피장파장이니 그냥 돌아가시죠. 그렇게 내 남편 보험금이 탐나면 고소하세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너 절대로 편하게 식당 운영하게 두지 않을 거야. 각오해. 시모녀는 그렇게 엄포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보험금이니 당연히 제가 전부 다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식당에서 저렴하고 많은 메뉴를 팔았는데 그중 돈가스가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기성품을 쓰지 않고 직접 고기를 다지고 튀겨서 팔았더니 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를 다 없애버리고 돈가스 하나만 판매했답니다. 장사는 너무 잘 돼서 직원을 2명이나 뽑았고 번호표를 돌리면서 손님들을 받았어요. 아주 맛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다른 집에서 파는 일반 돈가스에 비하면 맛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매우 잘 되는데 어느 날 나이든 남자 손님이 혼자 돈가스를 썰다가 사장 나오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봐, 사장! 돈가스에서 파리가 나왔어. 여기 봐봐. 왜 더러운 파리가 고기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이거 더러워서 못 먹는 건 당연하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어. 파리요? 저희 식당에는 파리가 없어요. 뭐? 파리가 없어? 그럼 눈에 보이는 이건 뭐야? 저희 고기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그럼 내가 일부러 여기에다 파리를 심어놓고 진상을 부린다는 거야? 손님, 파리가 튀겨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네요. 제가 여러 번 파리를 봤는데 누가 봐도 손님이 일부러 파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장사를 제멋대로 하는구만. 버젓이 파리가 나왔는데 지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말이야. 손님들, 내 돈가스에서 파리가 나왔습니다. 다들 먹지 말고 나가세요.
우리 모두 소비자 센터에 신고해버립시다. 손님 그만하시죠.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그냥 나가주세요. 음식값은 당연히 안 내지. 난 보상을 받아야겠어. 내가 돈가스에서 나온 파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보상을 해야겠어. 거짓말로 시비 거는 손님이 시끄럽게 떠들고 파리를 들고 계속 따져대니 손님들이 밥맛이 떨어져서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결국 진상 손님에게 몇만 원 쥐어주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 주문을 하고 한 입만 먹고 토를 하는 손님, 돈가스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보상해달라고 온 손님 등등 진상 손님들이 자주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대폭 줄어들었죠. 위생에 더 신경 쓰고 장사를 하는데 진상 손님들은 왜 자꾸 더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1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가스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잘 튀겨서 손님들께 팔았는데 다들 한 입 먹고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손님,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화학물질 같은데 세제 맛이 나요. 화학물질이요? 세제라니 그럴 리가요. 한 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 모두 다 경악하면서 돈가스를 뱉고 있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반죽에서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더라고요. 일단 손님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왔어요. 돈가스에 이상한 물질을 넣은 게 확실하다며 진단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세제가 반죽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손님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을 드릴 테니 제발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만 따지러 오신 게 아니라 그날 돈가스를 드신 모든 손님이 진단서를 떼와서 저를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드렸고 식당 직원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어요. 누가 반죽에 세제를 넣었는지 밝혀보려고 했지만 다들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말하고 다시 장사하는데 이번에는 식약청에서 식당을 검사하러 나왔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는데 주방은 매우 청결하니 걸릴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자 돈가스 고기가 상해 있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정말 이상했죠. 빵가루도 확인하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봤지만 눈에 보인 증거는 식약청 직원들이 딱 잡아먹기 좋아서 경고받았고 식당 문을 잠시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누가 일부러 해코지하려고 꾸민 짓 같았어요. 직원들을 하나하나 면담하고 파헤쳐보려고 했지만 다들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밝혀내지 못했네요. 영업 정지를 몇 주고 먹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소문은 이미 멀리까지 퍼져 있어서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누군가가 활짝 웃으며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손님이 하나도 없네. 새언니, 우리 오빠 보험금으로 장사하더니 거의 망한 것 같네요. 두 분이 여긴 웬일이세요? 저 놀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냐? 난 한 번 말한 건 지켜. 그래서 지금 네가 망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제 돈가스에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건가요? 식약청에 신고해서 일부러 상한 고기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절대로 네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들고 목숨값으로 잘 사는 거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 음식에 고의로 장난질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한테 시켰나요? 누구랑 짜고 날 엿먹인 거냐고요? 네가 좋은 사장이면 직원들이 나랑 손 잡았겠냐. 아무튼 너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어. 이 식당도 이제 끝났으니 포기해라.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저 신고해서 어머님이랑 아가씨 가만 안 둘 거예요. 증거나 있냐? 너 망할 꼴 구경 실컷 했으니 이만 간다. 15년은 보험금을 나누지 않았다고 제 장사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식당은 완전 죽어서 가망이 없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 문을 닫고 정리했답니다.
혼자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할 기회가 생겼어요. 격리 일이었고 월급이 적긴 하지만 혼자 먹고 사는데 충분할 것 같아 바로 출근했죠. 몇 달 동안 평범하고 고요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15년은 제가 식당을 망하고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진상을 상대할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을 자주 찾아오는 젊은 기업인이 한 명 있었는데 늘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물론 몸에 배어서 그런 거겠지만 저를 특별하게 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대화 잘 나누세요. 경리님이랑도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제가 회의할 만큼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친한 형님이랑 수다 떨러 온 거예요. 경리님,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이 정도 미모의 소유자가 솔로일 리가 없겠죠.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사별했다고 말하고 대표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젊은 대표님이 나와서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아까는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결혼했냐는 질문이 무슨 실례인가요? 그런데 김 대표님은 장가 갔어요? 네? 아니요. 저는 총각입니다. 40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보지 못했네요.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네? 농담도 잘하시네요. 네, 농담이에요. 나가서 아가씨 많이 꼬셔서 결혼 상대자를 꼭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걸 보면 많이 꼬여 보이시죠? 결혼 생활하면서 심신이 지치고 15년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변해 있었답니다. 젊은 대표는 저희 회사에 자주 놀러왔고 저와도 스치듯 대화를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러다가 그 대표가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경리님, 남자 소개 받아보시지 않을래요? 경리님이랑 어울리는 분이 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머리 빗겨진 할아버지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에이, 제가 설마 그런 사람을 경리님한테 갖다 붙이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개받을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2년 만에 소개팅하러 나갔습니다. 노란 조명이 빛나는 레스토랑에 앉아 기다리는데 젊은 대표가 혼자 들어오더군요. 설마 소개해줄 사람이 대표님이에요? 네. 바로 접니다.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뭐야,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시지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냥 거절할까봐? 제가 뭐라고 대표님을 거절해요. 잘 나가는 기업의 대표이고 총각인데. 그런데 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 가족들이 알면 어쩌려고요? 저 가족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빨리 회사 대표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정말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린 비긴 셈 치고 데이트나 즐깁시다. 여기 주문이요. 그 대표님과 둘이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까칠하고 냉정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좋다고 실실거리는 여자는 매력이 없다면서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그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그냥 살림을 차렸답니다. 남편은 결혼식 같은 건 질색이라며 그냥 주변에 결혼한 걸 알리기만 하고 저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 2막은 매우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살림만 하는 주부가 되었고 빠듯하게 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 그 밖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취직을 한 거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2달 정도 했는데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저를 음해하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고 회사는 시끄러워졌고 남편은 저에게 잠시 별거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충분히 과거에 대해 해명했는데도 제가 전 남편을 비명 행사하게 했다는 게시판의 글이 크게 신경 쓰인다고 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을 급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사는 꼴을 보지 못하고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쓴 시모녀를 어떻게 응징해 줄지 고민했답니다. 저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기로 했어요. 시모녀가 사는 집을 찾아가서 한 방 크게 먹여주고 끝장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려 묶고 움직임이 편안한 옷을 입고 몽둥이로 죽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낮에 찾아갔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두 모녀가 저를 보며 당황하더군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뭐야? 이 언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야? 두 사람을 혼 좀 내주려고요. 뭐 혼을 내?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 예전에 네 식당 망하게 한 걸 아직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거냐? 그거 말고 다른 짓 했잖아요, 게시판. 게시판?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모른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댁들 아니면 그런 짓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 예상했던 대로 잡아떼길래 그냥 입을 다물고 죽도를 꺼내서 시모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집안에서 도망다녔는데 술래잡기 하듯 잡아서 응징을 해줬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제발 내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고 각자 조용히 삽시다. 제 인생을 얼마나 더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데? 우린 식당 일 말고는 한 게 없다고. 내 남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잖아요. 남편? 뭐야, 너 새 시집 간 거냐? 저런 재수없는 것을 봤나? 내 아들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시집을 가? 5년이면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끝까지 모른 척 하시네. 됐습니다. 그 남자랑 벌써 끝났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야, 너 우리를 이렇게 손찌검하고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유산한 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야, 그건 네가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진 거잖아. 또 씹으려 보세요. 시모녀는 제가 죽도를 다시 집어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서 응징을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며칠 뒤 별거하는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모두 지워졌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오해는 풀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쉽게 들어갔죠. 그런데 앞치마를 두른 20대 여자가 보였어요. 이어서 해맑게 웃는 남편도 보였고요. 어라? 이게 무슨 그림이지? 당신 벌써 새 마누라고 했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우리 끝난 거 아니었나? 잠시 별거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다더니 이거였어? 너 그새 젊은 여자가 생겨서 날 내쫓은 거니? 아니, 널 쫓아내고 나서 만난 여자야. 네가 전 남편을 비명 횡사시켰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어. 내 마음은 이미 당신한테 떠났으니까 헤어지자. 우리 뭐 따로 정리할 거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 할 말을 꼭 해야겠어. 내 전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냐? 아무튼 당신이랑은 더 못 사니까 나가. 다신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 좋아. 젊은 여자랑 잘 지내봐. 남편은 새 마누라를 얻어서 벌써 동거 중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그이 같았는데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으니 끝나고 말았죠. 여하튼 다시 싱글이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이를 먹고 일자리를 얻는 건 쉬운 게 아니어서 알바를 수년 동안 하다가 아주 운이 좋게도 뒤늦게 중견기업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이 쉬울 줄 알았는데 꽤나 어렵더군요. 단순 반복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제품의 분량을 연신 냈답니다. 팀장님은 공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저를 자르지는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했어요. 환경부에 들어가 회사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죠. 일은 단순하나 몸이 고돼서 아침마다 온몸이 쑤셨답니다. 그렇게 청소일을 하다가 회사 대표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저는 대표 얼굴을 몰라서 멀뚱히 보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이 인사하길래 따라했습니다. 아, 대표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기 주연이 아니야? 네? 아, 네, 김주연 사원입니다. 주연아, 나 고등학교 동창 은석이. 은석이? 아, 그 범생이 은석이? 그래,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이게 얼마만이냐? 아, 이거 반말을 해야 할지 존칭을 써야 할지 헷갈리네요. 동창끼리 무슨 존댓말을 해. 야, 주연아, 내 사무실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얼떨결에 회사 대표와 마주쳤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대표실에 가서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연아, 너 옛날 생각나냐?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고 편지 썼는데 네가 답장으로 주제 파악하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 주제 파악은 내가 했어야 했는데. 어릴 때 일인데 뭐 어떠냐? 그나저나 너 결혼은 했냐? 그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싱글이야. 여러 사정? 뭔 사정이길래? 아무튼 나도 이혼하고 혼자야. 아, 그래? 우리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말자. 괜히 뼈아픈 과거 이야기하면 속만 상하니까. 주연아, 넌 고등학교 때 그대로다. 얼굴도 새침하고 까칠한 성격도 말이야. 그게 매력 포인트였는데 여전하다고. 은서가 너 나한테 추파 던지는 거면 하지 마. 난 연애나 재혼 같은 거 관심 없으니까. 도끼병도 여전하네. 역시 매력이 터진다니까. 동창이자 대표는 뭐가 좋은지 계속 깔깔 웃었는데 저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눈치 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더군요. 몇 달 뒤 제가 회사 대표인 은석이의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귈 마음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은석이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재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답니다. 은석이는 2번의 이혼을 했다는데 전처들이 사치가 너무 심하고 남자 관계도 복잡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아내다운 아내를 만나고 싶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든 은석이가 100% 아까웠는데 저는 양심을 버리고 욕심을 택했습니다. 누가 뭐라 욕을 하든 저를 좋아해주고 평생 편하게 살게 해줄 남자를 3번째 남편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별장을 선물로 줬답니다. 남편 은석이는 원래 금수저였고 회사도 100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라서 제가 진짜로 봉을 잡은 거였어요. 남편과 신혼 첫날 밤을 보내며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신해서 한 결혼과 유산과 남편의 암투병, 그리고 사별 후 중소기업 사장과 재혼해서 게시판 사건으로 별거하고 헤어진 것까지 다 일러줬습니다. 남편은 하나하나 귀담아 듣더니 저에게 뒤통수를 친 바로 전 남편을 응징해주겠다고 했어요. 나 그 회사 알아. 한번 손 좀 봐줄까? 거래처 끊기면 바로 망하게 될걸?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망할 거라고. 에휴, 그러지 마.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래봐야 뭐가 남겠어. 그리고 무시하고 나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남편에게 건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는데 그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전 남편 회사를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5년의 뒤도 털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몰래 일하는 걸 밝혀서 엿먹여 버렸답니다. 가만히 있던 저에게 희소식을 들려주니 속은 개운했습니다. 에이구, 결국은 일을 저질렀네. 그것들 지금쯤 속이 터지겠어. 당신 건드린 것들이니 응징 좀 당해봐야지. 여보, 나 잘했지? 그래, 아주 잘했다. 저희 부부의 신혼은 무척이나 재밌었어요. 회사의 수장인 남편은 일과 집 밖에 모르는 애처가여서 오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 회사 게시판에 도배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전 남편을 비명 행사하게 했다는 글과 전 남편에게 꽃뱀짓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현재 남편이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여보, 이거 봤어? 이거 다 유언비어야, 알지? 확실하게 애도해야 할 것 같아서 신고했어. 물론 당신 말을 믿어. 아니, 이게 다 사실이어도 당신을 용서할 거야. 뭐? 내가 이런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했으니 곧 범인이 잡힐 거야. 두고 보자고. 전 남편도 이런 일이 있고 신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이번에는 꼭 잡히면 좋겠다. 제발 잡히길 바라고 기다리는데 사흘 만에 범인이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제 눈앞에 시모녀와 전 남편이 있었어요. 셋이 편먹고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더라고요. 헐, 어머님이랑 아가씨, 지난번에 그렇게 아니라더니 두 분이 한 짓이 맞았군요. 지난번에는 아니야. 네 전 남편이 혼자 한 짓이야. 다른 여자랑 살려고 널 쫓아낼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그럼 이번에는 맞다는 거네요? 그건 그래, 맞아. 네가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했는데 네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 아, 이 인간이요? 당신 추잡하게 게시판에 글을 왜 올린 거야? 당신이 새 시집 가고 내 회사를 무너뜨렸잖아. 거래처 다 끊어버리고 날 망하게 한 거 몰라?
그래서 유치하게 또 같은 짓을 한 거야? 정말 기가 막히다. 예상은 했는데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기분 참 더럽네. 그래도 짧게나마 부부로 살았는데 이런 짓을 2번이나 했다니 유감이야. 야, 너랑 재혼하고 그 차가운 태도에 질려버려서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무슨 여자가 그렇게 얼음장 같냐? 당신은 나랑 사실혼 관계니까 위자료 안 주고 내쫓으려고 날 마녀 사냥한 거지? 예상은 했는데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알겠다. 아무튼 범인들이 다 잡혔네. 니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제가 선처 따위는 안 하겠다고 하자 시모녀는 바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감옥은 가고 싶지 않다며 2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봐줄 마음이 없어서 경찰관에게 빨리 잡아넣으라고 엄포했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모녀는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썩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고요. 2세를 가지고 싶었지만 나이가 있어서 가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만 평생을 살기로 했답니다.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어요. 저희 둘은 비싼 와인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타고 남편과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차가 집이 아닌 산으로 가고 있더군요. 뭐야? 기사님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니들 몇 자리에 가는 길이다. 뭐야? 당신은 내 전남편? 벌써 출소한 거야? 그래, 네 덕분에 내가 별 하나 달았다. 사업 망하고 돈도 잃고 집도 잃었는데 감옥 다녀오니까 취직도 안 되더라. 일용직도 안 받아주는데 이 대리운전은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다가 당신을 떠올렸어. 반드시 복수해 주기로 결정했지. 그래서 나랑 내 남편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야? 맞아, 니들 오늘이 제삿날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 남편이 제 남편의 힘으로 사업이 망하고 게시판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쓰고 감옥에 다녀와 끝장을 보겠다고 하니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나 싶더라고요. 옆에 있는 새 남편에게 정말로 미안했답니다. 산으로 향해 달리던 차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둘 다 내려.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나도 오늘 니들 쓸어버리고 같이 저승길에 갈 거라고. 이판사판이란 말이야. 전 남편이 차 문을 열고 먼저 내렸고 저희 부부도 따라 내렸어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전 남편이 위협적으로 나와서 일단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산 입구에서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야간 산행을 오르려고 대기 중이었답니다. 사람 살려요. 이 미친 남자가 우리 부부를 산에 물어버리겠대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꽥 지르자 등산객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전 남편을 등산 스틱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안 돼. 오늘이 나의 복수의 날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어. 곧 경찰이 와서 전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데려갔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었죠. 남편과 저는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언제 또 큰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기로 했답니다. 1달 동안 별일 없이 지냈는데 남편의 회사 창립 기념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저도 단장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죠. 여러 기업인들이 모여 출장 뷔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2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시모녀였죠. 감옥에서 출소하고 뷔페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둘이 여기서 뭐 하세요? 보면 모르나 일하고 있잖아. 아니, 팔자가 좋으시네요. 부잣집 사모님이 되시더니 때깔 좋아지셨네. 우리 누구 때문에 감옥까지 다녀와서 힘들게 지내는데. 그러게 왜 죄를 짓고 그러셨어요? 2 분을 보니 밥맛이 뚝 떨어지네요. 이거사, 우리가 여기 괜히 밥해주러 온 줄 알아? 그러면 뭐하러 오셨어요? 복수하러 왔다. 시어머니가 신호를 보내자 시누이가 달려나가더니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짝 소리가 나며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 잡아먹은 잡거사! 칠흑 같은 어두운 회사 안에서 시모녀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몇 대 얻어맞다가 곧 눈이 적응되어 시모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뷔페 음식 중 초밥을 집어들고 밥을 빼고 와사비를 손가락에 잔뜩 묻혀 시모 콧구멍에 쑤셨습니다. 푸엑! 안 매워. 이 기집애가 감히 으엑!
신우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자 와사비를 눈가에 칠해줬습니다. 두 모녀가 바닥을 구르며 맵다고 난리였는데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유치하게 정전시키고 저를 공격하려는 복수를 상상한 모양인데 도리어 인생의 가장 큰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차단기를 올리자 불이 환하게 켜졌고 시모녀는 제 발밑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두 모녀를 치워버렸죠. 결국 전 남편과 전전 시모녀는 다시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되었답니다. 저는 많이 못나서 항상 적을 두고 지냈나 봅니다. 다행히 지금의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멋진 남자여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가끔 하지만 헤어질 일은 절대로 없었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남편 회사에 나가서 자잘한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답니다. 퇴근하고 혼자서 새로 오픈한 식당이 보여 배를 채우러 들어갔어요. 여기 주문 좀 받으세요. 네, 손님. 너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또 전 남편까지. 셋이 여기서 뭐해요? 우리 원수가 여길 왔네. 당신한테 밥 안 파니까 나가. 그래, 내 인생 조져놓고 전과자 만든 너한테는 우리 음식 못 줘. 자기야, 나 잘했지? 어쭈쭈 우리 여보 참 잘했어요. 신우이와 제 전남편은 저에게 같이 복수질을 하고 감옥에 다녀오더니 동질감으로 다져져서 재혼까지 했나 봅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 니들은 같이 미친 짓거리를 하더니 살림까지 합친 거야? 아주 잘 어울린다. 당신한테 밥 안 판다고 했어. 당장 나가. 그래, 나도 먹을 생각 없어. 세 사람 나한테 복수한다고 또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린 마음 잡고 살고 있거든. 너랑 엮이면 좋을 게 없으니까 네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셋이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아봐. 웃긴 장면을 보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세 사람이 또 찾아오지만 않으면 저도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2달 뒤에 시모녀와 전남편의 식당이 폭삭 망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셋이 여기서 뭐해? 네 짓이지? 뭐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네가 우리 식당을 신고했잖아. 식당에 가벽을 세우고 넓혔다고 누가 신고해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다고. 가벽이요? 난 댁들의 식당에 가벽을 세운 것도 몰랐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웃기지 마. 너 아니면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들 돌격! 조져버려! 세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들길래 얼른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계속 따라 달려오길래 지구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 사람을 가리키자 경찰관들과 시모녀와 전남편이 눈을 마주쳤어요. 세 사람은 바로 뒤를 돌아 도망치는데 경찰관이 차를 타고 추격해서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협을 주거나 스토킹하면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를 받고 해산했죠. 세 사람은 그 이후로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 가는 게 무서웠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봤더니 셋 다 고시원 방에서 지내며 일용직을 하며 입에 풀칠하고 있대요. 전과가 있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일당직을 나간다고 합니다. 제 과거의 사건부터 오늘날의 복수와 참교육까지 모두 다 담아봤는데 재밌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악연이 있는데 저는 3명이나 있네요.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죠.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